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MSG 팍팍 첨가한 추실랭 가이드. 네,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자라자라 잡잡잡 잡스원원 익스프레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화요일. 수요일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수화요일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반갑습니다. 시골의 잡둥이 하이. 하이, 빅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두 호랑님이 올라갑니다. 자파. 호랑님 네. 어제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제도 오셨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한동안 못 제가 뵀었거든요. 지금 3일 연속하고 있어서 아. 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느낌으로. 수요일 같은 느낌. 화요일 날 아 맞네. 아 이틀 와. 연속이구나. 내일까지 그쵸, 해서 3일. 아 맞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코너는 이 남자 이 여자. 여기서 이가 무슨 뜻이죠? 이직할 때 이. 그렇죠. 이직하고 싶은 남자, 그렇죠. 이직하고 싶은 네. 여자. 두 분인가요 혹시? 뭐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뭐 하루하루가 이직이기 때문에 뭐 놀랍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오늘도. 지긋지긋한 직장 그렇죠. 떠나고 싶다. 이직하고 싶은 남자와 내 맘 하나 몰라주는 이직장은 안녕. 이직하고 싶은 여자 이야기 이 남자 이 여자 시작합니다. 저는 연합뉴스 TV 아나운서 김빅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한결같은 텐션으로 참여 중인 차지원 강사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채팅으로 참여하는 게 더 편한. 네. 아 맞네. 맨날 한결같이. 제 방송에 제가 채팅 남겼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저도 하나 남길까 봐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아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종종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네. 최고 존엄 민어. 오늘 썸네일은 빅토리당. 빅토리당. 빅토리. 빵기님. 그러니까 5만 원권. 초상권 따윈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빅사임당이라고 해주셨어요. 빅사임당이라고. 빅사임당이라고. 5만 원권에. 저 뭔 소린가 하고 저도 썸네일 다시 그러니까요. 봤는데 그래요. 어쩌다 보니 약간 이렇게 부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지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썸네일을 항상 정성 들여 만드시는데 정작 저희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와서 알게 몰라. 와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썸네일 이 댓글로 이겼다면서 알고. 그러니까요. 그런 맞아, 알아가는 맞아. 거죠. 깜짝 놀래키려고 저희. 그런 시기죠. 준비가 잘 돼 있는 저희 제작진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 항상 시작할 때마다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똑같은 분들 너무 와주셔서 좋아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 있으면 구독 좀 많이 전파 좀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 구독 그래도 100명 넘었잖아요. 100명 넘었어요. 100명 축하. 축하드립니다. 100명 오늘의 축하했습니다. 경조사로. 근데 오늘 몇 부디 명이지? 저희 채널 명만큼만 구독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어원이라고 해서 정말 그렇죠. 101명만 있으면 안 되기 우리 때문에. 지금 맞아, 맞아. 104명 있습니다. 104명. 아까까지 아유, 소중해. 103명이었는데 한 명 그 사이에 늘었어요. 늘었구나. 소중해, 한 분 소중해. 누구시지? 한 분이신 많이들 거 전도해 아니죠? 주세요. 네. 아직 안 하신 거 아니죠? 105로. 105번. 105명, 오늘 105명 축하합니다. 105명 예, 축하합니다. 네. 강유아님, 빵근님, 돌아온 너구리님, 최재영님, 그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축하할 내용은 없었고 네. 주변에 좀 축하할 내용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난 소식들이더라고요. 아, 지난 예비군 무사히 소식들이요? 다녀오셨고 맞아요. 네, 제가 잘 복귀해 주셨고 우리 PD님. 맞아요. 그 아마 입사 이후로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 PD님이 아프셨던 거 맞아,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모르시겠다.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한결같은 모습이니까. 저희 뒤늦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뒤늦게 그쵸? 알았어요. 저희 항상 이거 뭐 알려주시는 게 없어요. 저는 연차 휴가 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맞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요 이번 주에 뭐 아. 특별한 이벤트 없으십니까?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난주 네. 제가 오늘 아하. 총을 쏘고 갔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종강역 근처. 좀 놀랐어요. 사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사격 전문가요? 네. 사격 전문가. 몇 발이나 쏘는데 어떻게 쏘는데? 스나이퍼 28발 쐈는데 세상에. 아예 그냥 가운데가 이렇게 크게 뚫려 있었어요. 0점이 완벽하게 지금 명사수. 네. 명사수네. 엄청 민지 게스트를 명사수. 여러분 보고 100점 소질이 백발 있나 명사수. 우와.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예비군. 사실. 예비군. 예비군의 사격과 그건 좀 다르다. 비가 아, 그래? 왔습니까? 네? 비 비가 안 왔어요. 왔습니다. 진짜 아, 다행이다. 너무 더워서. 비가 오길 더운 바랬어요. 날이었어요, 진짜 그때. 너무너무 아, 더워서 정말 아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다행히 요즘 좀 군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온도가 어느 수준 높아지면 야외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 진짜요? 밖에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러다 중간에 들어갔어요. 도시락은 잘 나옵니까? 오. 어때요? 도시락 말고 거기서 이제 짬이 아니고 짜요. 급식을 먹었죠. 그렇죠. 네, 밥을 제공해주는 먹었죠. 식사를. 급식밥을 네, 먹었죠.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어. 가가지고 명사수 민지.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왔어요. 로열티를 좋다, 또 좋다, 키워. 좋다. 거기 있어서 아 아. 맞아 내가 있는 곳이 참 행복한 곳이었지라는 마음도 좀 가졌고 좋습니다. 명사수. 총 쏘는 거 재밌겠다. 하면 같이 쏘러가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까워. 둘은 총이랑 좀 거리가 있는 스코어들인데 굉장히 총 잘 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총 잘 그렇죠. 쏘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총은 잘 쏴요. 저 오! 권총을 잘 쏴요. 오. 권총 사격을 또 잘 그런 쏴요. 장교의 느낌을 네, 담아서. 권총 사격을 하니까 그렇죠. 권총 사격 재밌습니다. 저는 멋있던데, 방패 이렇게 봉을 딱 들었어요. 쏘는. 저 같은 경우는. 전 봉술 이런 거 했었어요. 아 전투 경찰이었죠. 네, 전투경찰. 전경 이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없어졌어요. 사라진. 맞아요. 어디 계셨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어요. 와. 인천공항에 그 총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 그 한 명이 저였어요. 그러시구나. 2005년에 갔다 왔었어요. 전투 추억의 경찰이 일이죠. 악패습 정말 심했잖아요. 그쵸. 그거는 심한데 제가 일한 데는 좀 독특한 곳이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 예. 거 많이 없었어요? 그런 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즌 1 때 발언을 잘못할 뻔해갖고 위험했었는데 그래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말년에는 이제 강화도에서 네. 보냈었어요. 어. 강화도에서 FTA 맞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전진 무이탁을 쏘셨나요? 저기 뭐예요? 그게 글쎄요. 전진 모이탁? 어떻게 리플을 달아야 되죠? 전진 모이탁이 뭐예요? 몰라요. 걷고 전진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고 쐈다. 아 앞에서 뭐 이런 건가? 맞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모르겠어요. 총 못 그래요. 쏴도 되는데 UDT가 알아서 해줄 그래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특전사 강철 부대 UDT 가. 보면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맞아 너무 멋있어. 잘생기고 멋있어. 심지어 군인들. 다 멋있어, 배우 멋있어. 같으죠. 그쵸. 어쩜 또 그렇겠다 다들 맞아. 저녁들 하시고 아깝게 썩히시는지 그랬던 거다. 저희 방송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직 사연과 함께하는 방송임을 네. 맞습니다. 아직은 오프닝이니까 맞아, 저희 그냥 맞아. 말랑말랑하게 오프닝이었어요? 오프닝이잖아요. 뭐, 이번 뭐, 주에 그래요? 뭐 무슨 일 있냐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이번 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내일 뭐예요? 손흥민이 온 이 토트넘 하스퍼와 K리그의 경기가 대결 있죠. 있어서 네. 근데 제가 표를 못 구했어요. 아하.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은 인기가 많은 표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복장도 집에서 봐야지 생각하면서 아 근데 이제 복장도 그렇고 좀 진짜로? 어둡네요. 전반적으로. 오늘이요? 오늘 좀 아까 그래도 들어오기 직전에 네. 살짝 원래 작아지고 제가 무슨 일 있으신가? 우리 빅토 씨를 꽤 오랜 기간 봤는데 이렇게 텐션이 아닙니다. 고3 수험생처럼 이렇게 차분해지지 고3 수험생처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날감도 사건을 떠올려 본다면 또 티켓이 없어도 하지만 이번엔 또 흥민선이 있기 때문에 아, 흥민선. 그런 유의 것은 재밌겠다. 없을 것 같고 그쵸. 재밌겠죠. 근데 막 축구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떤 이러한 이벤트 같이 하는 이벤트. 그 자체는 맞아, 좀 맞아.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좀 보러 가신 적 전 있으세요? 네, 전 근데 한국에선 본 적이 없고 외국에서 응. 어디요? 제가 맨체스터 대학교에 잠깐 있었는데 그래요? 맞다. 그 맨체스터 개인이시네. 학생들한테는 10,000원으로 그래요? 맨유랑 맨시티 티켓을 줬어요. 진짜 항상. 구하기 어려운 와. 거야. 어이구,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세상에. 막 친구들 팔고 근데 전 모르니까 일단 네. 따라가고 그때 가셨어. 너무 네, 재밌었겠다. 전 다 보러 갔었어요. 그렇네. 몰랐는데도 재밌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와 재혁이가 진짜 뼈를 때렸어요 지금. 그래요. 이 방송 계속 올지 모르냐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대신 나와주세요. 그러게요. 응. 재혁 씨가 여기 맞아, 앉아주세요. 맞아. 한번. 좀 대타를 한번 여기 와주면 앉아주세요. 또 코레일 또 들어가니까. 바로 또. 네.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혁 씨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맹구 대학. 맹구 대학. 맞아요, 맹구가 맹구. 뭔지 맨유를 맹구라고 해요. 왜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조롱하는 그쵸. 듯한 표현이긴 아, 진짜? 한데 맨유가 예전 같은 성적이 아니라서 이제 맹구라고. 축구도 보세요? 야구도 보죠, 보시고? 보죠. 근데 야구에 좀 더 관여가 많습니다. 야구에 좀 더 관여가 많아요. 저희 두산 베어스가 지금 7위를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두산 요즘 왜 이렇게 속상합니다. 못합니까? 이유가 여러 뭡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 용병 투수 2명이 제 몫을 못하고 한 명은 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있던 3번 타자 박건호 선수가 네. NC 다이노스로 그렇죠. 갔어요.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원이 비어 있고 그나마 있던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이것만 얘기하면 시즌 1 때 박상일 기자님이랑 야구 갖고 10분 얘기했거든요. 아 진짜? 송출이 됐어요 무려. 심지어 예, 롯데 자이언츠 갖고만 10분 얘기했는데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본다. 저희는 그렇게 정파를 이제 할 좀 말이 많습니다. 깔끔하게 호두호랑님 보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죠, 호두호랑님? 당신이랑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야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드릴 선물 네. 소개해 보죠. 그렇죠. 한결같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품격 있는 면접 쇼핑몰, 면접 정장 쇼핑몰을 지향하는 스완제이에서 완전 또 언제까지 구두를 협찬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변함없이 구두를 협찬해 주신다고 진짜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여러모로 축하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려. 네. 축하해드려요. 저 그리고 축하해야 사실 오늘 이거 먹었어요. 그래요? 네. 뭘요? 이거. 구두요? 구두 구두를. 먹고요. 다리 막 던지는구나 오늘. 막 던지시네. 네, 제가 그래. 오늘 함께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선물해주신 우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아, 발포점 이 선물을 받으셨어요? 발효식품. 그때 같이 촬영하면서 하셨구나. 주셨거든요. 이거 오셨었어요? 같이 하면서. 네. 근데 아까 먹고 오셨었나 있어요. 봐요. 네. 어때요 맛이 실제로? 전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언제 오셨어요?
꽤 됐는데 되게 네. 아껴 먹고 힘든 날 먹거든요. 쪼개 먹고. 아, 그렇구나. 반 먹고 저희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을 안 갖다 주시고. 그럼 오늘 이거 진짜 방송 중에 한번 맛있어요. 드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주세요. PPL로 주셔야지. PPL. 한번 달라고 발포점. 그렇게 네. 얘기하고. 허경민 발효 화이팅! 식초. 박용민 화이팅. 경민아 넌 할 수 있어. 인조 허경민 화이팅. 인조 가족 구두가 맛있긴 하지. 그렇죠. 정말 긍정적인 친구. 너구리 회식기원 1523일차. 저는 출연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 밀키트, 발효식품 그리고 구두뿐만 네. 아니라 해커스 문제집,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까지 저희가 송진원 보내드리니까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직하고 싶은 남자, 이직하고 네. 싶은 여자, 이 남자 이 여자, 이 남자 이 여자 맞죠? 네, 그런 거죠. 네. 그 남자 그 여자 따라한 거죠, 이거. 네. 제작진의 노하우가 네. 담긴 네이밍이죠. 네. 사연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쌤이 소개해 주시죠. 부금 주세요. 네, 나. 안녕하세요. 26살 여자고 회계팀으로 올해 1년 5개월 재직 중입니다. 중소기업이고 연봉 2,900 조금 넘게 받으며 일하는데 퇴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수인계 없습니다. 입사 5개월째 제 사수가 본사로 가는 바람에 사수가 사라졌어요. 같이 계시는 대리님이 업무를 알려주곤 하는데 매뉴얼만 대충 주고는 너 혼자 다 해라고 하시더군요.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어요. 업무 알려준다는 대리님은 일 욕심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건 자기가 다 가져가고 저는 기계적인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은 편한데 미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이유는 첫 회사라서 오래 다니고 싶고 대리 그 사람만 아니면 정말 좋은 분들 많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고민 두서없이 쓴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봉이 지금 2,900만 원 받고 계시고 26살 여자고. 근데 대부분 사연들이 저희 최근 들어서 비슷한 사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네. 시기상 지금이 뭐 이렇게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끝이 났고 그 다음 업무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과 흐름 가운데서 벌어지기 쉬운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사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특정 인물에 대한 이유들이 더 많거든요. 연봉이라든지 이런 이유 맞아요. 때문이 아니라 사람 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좀 대리. 고민해 봐야겠죠. 대리가 싫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리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결국엔 이 결국은 대리 대리님이 때문인 거예요. 일도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되게 대리님과 과장님들이 되게 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대리님이 네. 중요한 업무는 본인이 안고 가려고 하신대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렇죠. 거랑 비슷한 거 좀 비슷한 지난주에도 거예요. 지난주 이랬어요? 사연이랑 유사한 네, 그런 케이스라고 맞아, 보면 맞아. 돼요. 본인이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너 힘들까 봐 내가 너 이거 좀 해줄게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 없는 데서는 되게 블러핑 하듯이 내가 이거 다 한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근데 어차피 이직을 하실 생각이면 본인이 막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내 경력 기술 사항에 이걸 좀 남겨야 되니까 할 업무 내용이 이제 없어서 이제 현타가 오는 거겠죠. 솔직히 지금 두 그쵸. 분께서도 이제 새롭게 뭔가 나중에 먼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때 기존에 현재 하고 계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그렇겠죠?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남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운 게 없고 한 게 없으니까. 엑셀 및 뭐 그쵸. 워드 뭐 이렇게밖에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캐스터님은 굉장히 어떠셨어요? 현타가 사연 보면서? 저는 요즘에 좀 이런 사연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이직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회사도 대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다. 그냥 계속 할지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점프를 할지 더 좋은 곳으로 갈지 이런 고민들.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는 경력을 쌓고 옮기던지 아니면 재영이 빨리 그렇죠 맞아요 오, 경력 쌓을 때까지 네. 버티는 거 맞아요 재영 씨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도 2년은 채우고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지금 1년 5개월 재직 중이시니까. 맞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런 하루하루가 견디기도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 그렇죠. 이게 또 상사가 또 교체가 되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금방 가라앉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혼날 수도 있잖아요. 네. 혼날 그 당시만 해도 당장 나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게 사실 있었어요. 이를테면 저도 아까 뭐 우리가 예비군 얘기도 살짝 했는데 다음 날 이 예비군인 상황에서 전날 좀 혼이 났던 거예요. 신입사원 때. 다음 날 예비군 훈련인데
이제 그 상사분이 조금 선을 넘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너 예비군 훈련 안 갖고 저기 면접 보러 갔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 뒤엔 총소리가 들렸고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오해를 했다. 스나이퍼 그렇죠. 가신 거 아니에요? 공격력 2층 연사로 같은 거 아니에요? 28발? 그렇죠. 아. 연사로 쉬지 않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그런 총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야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따뜻하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도 났던 거죠. 전체적으로. 나빴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진짜 퇴사 욕구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총소리도 들리고 뭔가 전세 역전된 느낌? 나의 어떤 거짓말 정당성. 아니었다. 그렇죠. 진정성. 나 진짜 예비군 같다. 느꼈던 이분은 근데 일의 욕심이나 경력적인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그쵸. 막 일만 조금 하고 뭐 대충 해서 돈만 벌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그쵸. 기본적으로 생각이 맞아, 있으신 것 맞아. 같고 사실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는 게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 1번 그렇죠. 본인의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책임감 좀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 이거 모르는데 아무도 말 맞아. 안 해줬는데 하고 우리 흔히 던진다 그러잖아요. 던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본인이 그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회계팀이다 보니까 또 회계팀 업무의 특성상 빵꾸가 이런 게 나버리니까. 또 빵꾸가 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본인이 여기서 이걸 내가 안 해버리면 사수도 없고 내가 이걸 다 전담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래처 전표 처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SAP 이런 셋 이런 걸로 네. 전산 SAP. 처리하고 이거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하는 또 마음이 들거나 주변에서 또 우리 빅터 아니면 또 누가 하니 뭐 이런 식으로 또 그쵸. 감아버리면 그게 또 감아버리면. 예, 감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이래버리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재지원을 하자니 시간이 또 여의치도 않고 그렇죠. 또 신입 지원을 하자니 좀 두렵기도 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좀 걸리고 그렇다고 공기업 가자니 또 NCS 공부를 또 해야 돼. 시간 또 들고 예, 시간이 또 노력도 들고. 들고 공부를 다 했더니 이제 31살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아. 복합적인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솔직한 생각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좀 궁금한 게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나이가 네. 지금 오늘은 조금 어리신 것 같은데 네, 네. 28, 9 네, 분들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직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나이가 상관은 전혀 없지만 상관없어요. 이제 뽑는 회사 입장에서의 경력 그 나이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사정상 그래도 우리 막내가 34인데 막내보다는 좀 어린 분이 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건 경력 좀, 이직이어도? 예, 경력 이직이어도 그런 건 좀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뭐냐면 신입 같은 경우는 뭐 30살, 32살 때 신입 면접 보러 가면 네. 지금까지 뭐 했냐는 질문을 꼭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백에 대한 그렇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경력이 생기는 순간 네.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로 와서 즉시 전력가 일을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일차적으로 경력인 중요하고 만큼. 팀 사정상 또 이전에 팀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이런 커리어인 친구 뽑았다가 떠났던 기억 그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또 맞아요. 나이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신경 쓴다는 자체가 조금 작은 회사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도 작은 회사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큰 회사는 또 큰 회사 나름의 또 다른 모두 이유가 있을 수도 똑같구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회계팀에서도 자금 관리자만 원하는데 네. 정작 지원한 사람은 회계 업무만 더 많이 했던. 뭐 이를테면 뭐 기상 캐스터 분이 방송에만 나왔지 네. CG라든지 다른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무슨 느낌인지 뭐 알고. 그런 아, 느낌으로만 네네네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쪽을 더 원하는데 하면서 좀 약간 미스매칭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경력이 있는데도 신입처럼 일을 또 가르쳐야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이 되고 큰 기업은 또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 이제 일의 경력이 근데 오늘따라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이 느낌은 저희가 계속 어떻게 받아들여야 나타나고 될지 있으니까. 제가 아마 출연 이래로 시즌 1, 2는 진행할 때도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요. 함께하면서 제대로 방송대로 가는 방송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대본에서 피곤해서 계속 넘기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대본대로 잘 가고 있어요. 내가 왠지 악어새가 된 기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되게 정상적으로 유익한- 송출이 되고 있어요. 맞아, 교육적인 유익한 말씀을 거죠. 해주시니까. 맞아요, 응. 맞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죠. 다시 자, 준비되어 다시. 있어요. 자, 취업을 하러 첫째. 잡아들어 잡자. 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화요일 이 자꾸 재요. 남자 네. 이 여자 코너입니다. 이직하고 그렇죠. 싶은 남자, 이직하고 네. 싶은 여자에 대한 사연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 정말 신선한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나 부금 첫째.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IT 개발자로 새 출발을 할 건지 이전 직장에 재입사할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비학원 나와서 취업한 상태고 이전에 일했던 업계 전 직장에 재입사 제안이 와서 고민입니다. 재입사 제안 오는 거 쉽지 않은데 5일째 고민 중이에요. 정리하면 저는 나이가 28이고 현재 회사는 연봉 2,400에 웹 퍼블리셔 개발자 느낌이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안 되는 좀 아쉽네요. 이건 중요한데.
재택근무 가능하고 IT 업계 특성상 일자리는 많고 동종업계 커뮤니티에서 지식 공유 활발하고 공부 난이도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젊은 연령의 트렌디한 느낌의 기업 대 재입사 제안한 회사는 연봉 3,600에 저는 회로 개발직이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2년형이 가능하여 연봉 4천만 원대 수준의 회사다. 월급 연차 금지, 열악한 시설, 복지가 없고 금요일은 대청소, 마실 물이 없고 믹스커피 끝, 기본 급여 외 수당이 없고 자플래닛 점수가 5점 만점에 1.7점에 빛나는 회사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30살 되면 자산 1억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제 마지막 결정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기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 직장은 직무도 회사 생활도 나쁘지 않지만 연봉이 처참합니다. 저축액도 현저 위주로도 미래가 암담한데 미치겠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건 찐 진짜. 사연, 첫 진짜 사연. 사연, 네. 첫 사연이 네. 샀어요. 아, 저 역시 자파해 주셨어요. 저희 아까 다시 하니까. 자파. 자파. 재혁아, 넌 잘 될 진짜 거다. 재영아, 진짜 너는 진짜 잘될 진짜 거다. 잘할 거래. 거다. 너는 진짜 정말로 고맙다. 정년퇴직 잘 할 거야. 진짜 잘했다. 응원할게. 이 와중에 방어율이 좋대요. 평점 방어율 아, 1.7. 너무 1.7, 웃겨. 1.7. 1.7 웬만한 마무리 마무리 도 네, 되죠.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네요. 뭐 이와무라상. 네, 리베라 수준 되죠. 그렇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 네. 진짜 딱 이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네. 그냥 돈. 돈이냐, 아하. 아니면 자기의 뭐 하고 싶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뭐 어떤 높은 그렇죠. 개발직에 대한 이런 거냐 이런 그렇죠. 고민이 딱 되는데 그렇죠. 아 이건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되죠. 네. 차쌤한테 안 물어볼게요. 네, 너무 네. 얘기 많이 하셨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는 어떨 네, 것 같아요? 저는 좀 감정 이분의 이분의? 감정을 딱 알겠는 게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꿈을 쫓을 거냐,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쫓을 거냐, 아니면 좀 현실을 아하. 직시해야 되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꿈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꿈을 이루고 잠깐만요. 오늘 질문이 너무 너무 악마무인데 질문이 오늘. 오늘 작정하고 지금. 왜요? 저는 뭐 내일 손흥민 화이팅 하길 바라겠고요. 그래요. 아니 농담. 근데 그쵸. 근데 저는 저라면 일단은 꿈을 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네. 지금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돈만 보고 가기에는 네. 아깝다. 형님이 보시는 28살 네.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나이죠. 듣고 싶어요. 장단점이 있는 말해주세요. 나이. 끼인 세대에 가깝지 않나. 끼인 세대에 나름 가깝지 2030 않나. 중에 끼인 세대. 애매하죠, 그쵸? 애매하다고. 네. 애매한 세대. 왜냐면 뭘 제대로 시작하자니 좀 걱정이 되고 맞아. 또 이대로 관성대로 가자니 후환이 두렵고 음. 애매한 시기. 맞아요. 그러면 차쌤의 28살은 어땠습니까? 직장인이었어요 그때? 인도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였습니다. 또 인도! 인도 얘기를 나 오늘 인도, 지난주랑 인도. 똑같은데 또. 또 인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 주는 어디 크리켓 경기장 갔다 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와. 한인마트에서 식중독 걸렸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때요? 그때 그 28살에 그쵸. 고민이 많았나요 차쌤도? 굉장히 많았죠. 고민이 많았어요. 인도에서 근데 살아야 될지, 대단하시다. 인도 살아야 될지, 한국에 와야 될지 고민 많았던 시절. 그러니까 그때가 28이면 진짜 고민. 저는 그래서 민지 캐스터님 이 말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쵸. 왜냐면 꿈을 찾으라는 게 맞는 게 그대로 계속 눌러 앉으면 됐거든요. 사실 연봉 채워도 좋았고요. 네. 정규직도 있었고. 근데 과감하게 떨구고 한국 와서 취업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전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까? 오늘 유행어입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또 그때 계속 있었으면 아 그때 할 걸 이런 지금 생각이 어디 들었을 수 뉴델리에서 있어요. 뭐 커리를 먹고 있겠죠. 이 시간. 그렇죠. 저도 26살에 아나운서가 됐어요. 오. 28살. 된편 28살에 뭐 이렇게 한 5월달, 6월달에 전역을 하고 네. 7월달에 바로 또. 아나운서가 됐어요. 오. 그러니까 그 28살이 저한테 되게 대단합니다, 경랑의 여러분. 시기 같은 네네. 거였는데 딱 이맘때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나이기는 맞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쵸, 일을 그쵸. 조금 해보다 보니까 그쵸. 아,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맞나? 내가 라는 진짜 생각.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고민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도 좀 알아가는 시간. 그쵸, 그쵸. 막 친구들은 결혼도 해 심지어 어떤 맞아. 아이를 친구들 낳았다. 야 너 결혼해? 그쵸, 나는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의 나이라 맞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이 위에 말씀하신 2,400만 원의 연봉이 꿈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이곳에 계시는 것도 네. 계시면서 충분히 다른 일을 구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뒤에 돈 많이 준다는 곳이 전 직장 재입사거든요. 전 직장에서 연락이 올 정도면 이분은 일을 꽤 잘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이런 그게 해야 포인트야. 인간관계가 좋다거나 어쨌든 상당히 좋은 인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4천만 원 주는 곳에서 이렇게 그렇죠. 불러낼 네. 정도라면 이분께서 굳이 지금 당장의 1,000만 원, 1,500만 원의 돈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키워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분의 사연을 보면 독해가 가능합니다. 독해요? 전체적으로 찬한 또 나왔나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찬한. 부금은 없겠지만 나름의 또 열심히 PD가 시키는 대로 했던 기억이 나요. 생방송에 그렇게 했거든요. 1년 넘게 했었어요. 매주.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었던 저도 기억들이. 제가 3일 출근했는데 거기서 하루 불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딱 한 번 같이 생방송 했었는데 그때 또 초면인데 제가 초면인데 부끄러웠던 기억들. 제가 그때 아무것도 부끄럽지 몰랐어요. 않았어요. 찬한이 뭐예요? 일단 찬한 부르면 돼. 그렇죠. 그분이 지금 저희 뒤에 계신. 뒤에 계시고 아유, 그냥 뭐 정말 대표 PD님이십니다. 아무튼 찬한을 통해서 지금 찬을 쪽에 한번 봤을 해석을 때는 해본다면 이분의 이 조건을 이렇게 길게 한 건 이미 마음의 한 사발은 이미 이쪽으로 많이 좀 넘어온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연봉을 이렇게 맨 앞에 올려놓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가장 먼저 나왔던 그쵸. 거. 헤드헌터 업무를 짧게 경험하는 저의 상황만 보더라도 연봉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대부분 연봉이 굉장히 큰 좀 선택의 좌우 조건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대로 가면 이 회사로 돌아갈 확률도 있다. 1억 찍는다 이런 문장들 여덟 번째 줄에 나오니까 맞아요. 상당히 지금 돈에 지금 조금 돈에 좀 쫄려 있고 좀 쫓기는 상황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 군대 동기 친구가 네. 제가 느끼기엔 되게 인텔리한 친구거든요. 좋은 학교 나오고 엄청 크리에이티브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광고 회사에 다니는데 그 광고 회사가 광고 회사에서 나쁘진 않은 편인데 엄청 보수적인 문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광고 회사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거기는 개방적이고 안 그렇고. 그래요. 근데 걔가 제가 걔한테 야 너 나와 왜 거기서 계속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일 채용 공제. 이게 뭐 연도가 있잖아요. 중요해요. 맞아.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그런 애가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랬던 분도 이렇게 근데 되는. 그러니까 그쵸, 제가 그쵸,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분이 여기 가면 충분히 좋겠죠. 근데 다만 여기에 기업 문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업 문화는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시설도 열악하지, 그쵸. 월요일 금요일은 연차도 안 되지, 뭐 복지도 없지.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회사에 가서 내일 채용 공제라는 족쇄까지 찬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업무적인 역량이나 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좀 잠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타이밍에 저희 방송국의 어떤 취지에 맞게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나 일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고용노동부 있음을 사랑합니다. 이년영 너무 최고. 최고. 이분의 잘했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 인도 메탄전 찬한 맞아요. 저예요. 아, 제 역시 겁니다. 아니 자플랜은 1.7이면 어느 정도예요? 거의 뭐 완벽한 욕 먹기 딱 좋은. 왜냐면 2점대가 실제적인 3점대가 가깝거든요. 네. 그래요? 왜냐면 악의적인 걸 남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그쵸. 1점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모수가 많을수록 2점 밑에, 1점대. 1.7점이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이쯤에서 연합뉴스 예. TV가 몇 점인지 궁금해지는데. 글쎄요, 이거를 뭐 저는 소속이 아니라 그러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갑자기 검색이 되지 궁금하네. 않을까 싶어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작진 괜찮으시면 한번 검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아. 역시. 근데 빨라. 네, 그렇죠. 요즘 회사에 이렇게까지 복지가 없나? 근데 의외로 물과 많아요. 커피밖에 없다. 의외로 복지가 별로인 기업들이 꽤 많아요. 3.4라고 3.4. 10점 만점인가요? 그래 5점 만점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사랑해요. 최고네요.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 연합뉴스가 아니고. 네, 우리 딱 여기에 2배네요. 그러게요. 그런 말 다 했네요. 어쨌든 굉장히 복지가 촉박한 요즘 거로. 안 좋은 데가 있다. 네. 월급 연차 월요일에 금요일에 연차 못 쓰게 하는 건 악의적이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조직 문화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안 좋죠. 다들 뭐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다들 뭐 없잖아. 그렇지. 일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네 하면서. 여기 그럼 이런 회사의 분위기는 어떨지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상황극이요? 상사분이시고 상사분. 여기 폐업이래.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고 싶은 네. 신입사원입니다. 네네네. 아직 이 분위기를 몰라요. 오케이. 자, 아디 액션. 자 이렇게 오늘 주간 회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주 일정들을 좀 공유를 할게요. 나는 변함없이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여러분 출근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신입 얘기 좀 해보지. 팀장님 어때요? 저는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가족 행사. 월급 중요하지, 휴가를 써야 중요하지.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월급을 휴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고? 화수목금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허. 주말을 껴서 중요한 가족 행사에 꼭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설립 10년 만에 처음 보는 유형인데 월급이 과연 참으십시오. 요즘 애들 나도 가족 행사가 있는데 나는 주말에 몰아서 해요. 안 네. 간다고 해. 근데 아하. 이젠 좀 문화를 바꿔야 될 것 같기도 바꿀 해서. 계획이 없네 자네. 그래도 저는 이번에는 월급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좋아. 월요일은 안 돼. 금요일은 내가 봐줄게. 월요일은 월요일 돼. 왜 안 됩니까? 월요일 오전에 우리 주간 회의가 있잖아. 다음 주 월요일인데 꼭 참여해야지. 근데 그렇네요. 금요일을 이렇게 쉽게 내주신다고요? 저기요.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좀 당황스러워. 이렇게 그 쉽게 정도 해주신다고? 괜찮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 상황극도 상황 제가 장단점이 있죠. 어렵네요,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있고. 제가 발언을 많이 하는 날은 좀 힘드네요. 네, 제작진 이해해 주세요. 네. 아, 최선을 다해야겠죠. 좋은 상사가 되시겠네요. 그쵸 알아가는 그러니까요. 협정의 이렇게 가능성이 있네요. 충분히. 중간에 알아가는 응. 거니까요.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의 인도에서 안 그래요. 저는 네. 현 직장에 남아 있는 게 좋다. 네. 민지 캐스터님은 저도. 현 직장에 남아 있는 네. 게 좋다. 근데 저는 그냥 사회 선배로서는 같은 입장인데 예. 취업 컨설턴트로서는 시기상 그래도 가시는 게 어떨까. 아, 좀 또 네. 추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다시 이직을 할 건데 굳이 내가 했었던 회사로 가야 되냐? 그것도 그렇지. 멋있네. 그것도 그렇지. 약간 뭐 헤어진 사람이랑 만나는 느낌이잖아요. 아 시즌 2? 어, 뭐 이런 느낌? 굳이. 이번 시즌엔 우리 어디까지 뭐 이런 느낌? 차라리 다른 회사로 가면 맞지. 좀 그런 그때도 느낌. 분명히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진 이유가 있는데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듯이 동나 헤어지 결심. 이분도 이직한 이유가 있을 텐데 맞아, 그렇죠. 굳이 맞아. 똑같은 데서 다시 회사를 원래 다니느냐. 좀 미화되잖아요. 맞아요. 좋은 미화되죠. 기억만 그때 우리 좋았는데 이러면서 한 이틀 만나면 바로 여기까지. 네. 근데 저는 이분의 말에서 재밌네요 오늘 방송. 마지막 이분의 말에서 느꼈던 게 회사 생활 현재 나쁘지 않은데 연봉이 너무 처참해서 어딜 가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신세가 된 것 처참하다. 같습니다. 처참하다. 그러니까 2,400만 원이면 실수령으로 한 세후로 한 2,100 정도 잡아 2,200 정도 잡고 그러니까. 2,200을 12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13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 13분의 12를 매월 받고 13분의 1을 다시 쪼개요. 26분의 1을 설에 받고 26분의 1을 추석에 받습니다. 마법 같은 뭐 나누기 아니겠습니까? 신기한데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에 그러면 한 180 들어오실까요? 180이라 하지만 그것도 다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저것 요즘에는 빠지겠죠. 세금 빠지고 뭐하고 그렇죠. 혜택들도 많이 있어서 그쵸. 그것만 잘 찾아도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출근 일자가 조정이 되는 수준이라는 어떤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면 퇴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적어요 연봉이? 네, 네. 연봉이 너무 적어요? 주 3.5일이나 4일 출근 정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대요. 뭐 코로나 뭐 요즘 다시 또 걱정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강제 재택근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래도 현실적인 선택 안에서 다시 이전 직장 돌아오셔서 환승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죠. 예, 이 내일 채용 공제 기간 동안은 일단 다니시면서 네. 공제를 정산 받는 즉시 이직을 이직하고 나서 이직을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고. 맞아요. 제어가 맞아요. 13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떤 28살 네. 이분이 뭐 성별까지 모르겠지만 네. 직장인으로서 한 달에 받는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네. 되게 뭐랄까 약해지고 많이 약해지죠. 초라해지고 그쵸. 할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고민이 맞아.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180만 원 받고 생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 인도에 있었을 때 생활했었지만 인도야. 진짜 또 인도야. 참겠습니다. 아쉽다 않다. 제 개인 브이로그도 아니고 해주세요. 브이로그 해주세요. 왜냐면 인도는 루피로 돈을 받습니다. 루피요? 루피요. 아, 네. 40루피가 1,000원이던 시절이고요. 네. 얼마? 그럼 이제 길거리에서 카레 한 그릇이 한 20루피 됐습니다. 네. 그럼 2010년 기준 500원 정도죠? 500원 정도에 예. 카레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던 나름 저축도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소니 어디 MP3 플레이어 그 같은 거 당시에 사고 그러면 어느 이랬던 정도의 기억이- 네. 급여를 수령하신 건데? 아 그게 다행인 건 그 급여가 약 18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대신 이제 물가가 차량 엄청 제공 싸. 그렇죠 물가가 180만 원 연봉에서 차량 제공받고 500원짜리 커리 먹을 수 있는 도시에 그 살았다. 거주지 제공 나쁘지 않았어. 그럼 180만 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굉장히 저 위주로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이대로 송출될까 두렵네요. 오늘 첫승 밀어드리겠습니다. 여권 봐야 그래요. 된다고. 여권 봐야 맞아요. 예.
일단 여권. 민증 한번 제가 네. 보겠습니다. 제가 고마워. 아유. 어때요? 그래도 기억이 있죠. 돈으로 인해 걱정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하고? 저도 외국에 있을 때 맨체스터. 네. 맨체스터. 외국에 있을 때 나도 중국 얘기 한다. 아, 이렇게 글로벌한 또 느낌이 나네요. 네. 이제 한국에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쳐야 돼요. 근데 그래요? 그게 시스템이 좀 늦게 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1,000원으로 버틴 적이 있어요. 뭐그 만원의 행복 이거. 그럼 이제 함께 즐겨요 만원의 행복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네. 그래서 큰 길북이, 식빵 길북이. 산 다음에 그거 뜯으면서 먹고 일주일 동안. 아니 친구들이 진짜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다들 돈이 그거 많이 뜯어먹는 거 보는 친구 마음이 더 미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을 저는 절대 안 빌려가지고 그냥 사소한 것도 못 빌리겠어서 피쉬앤 칩이라도 빌려서 대박. 피센칩을 빌려요. 그렇게 영국에 대해 잘 몰라. 영국 잘 몰라. 넘어갈 뻔했다. 그랬습니다. 뭐 직장이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로열티가 또 그래도 들어오시면서 그래도 막 네. 부족 당장의 돈 걱정은 넘쳐난다 이럴 순 없지만 그래도 막 부족하지만은 돈이 않다. 없다 이러진 않았죠. 돈.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약간 환율이 바뀌는 느낌이 맞아요. 무슨 맞아. 느낌이냐면 내가 20살 때 100만 맞아, 원, 맞아. 25살 때 100만 원, 30살 때 100만 달라, 원이 달라. 너무 달라요. 맞아요. 너무 많이 달라요. 달라요. 너무 많이 신기해요. 달라요. 맞아. 저도 많이 달라요. 유학할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야 주말에 이렇게 해서 백두산 가자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는 돈 없어 이래 버렸던 그 기억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갈 그거 걸. 해봤자 뭐 100만 원, 맞아. 50만 원, 100만 원은 갈 차이고 걸.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나 수업 때문에 못 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수업 한 두 개 정도 빠지고 내가 할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게 너무 많은데 그쵸, 그때 그 환율에 지배당했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다.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그리고 지금 만든 말인데요. 힌디어로 장단점 몰라요. 저는 장단점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저거. 잉글리시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렝스 어쨌든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군대에서 18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180만 원? 180만 원보다 좀 덜 받을 때도 있었고 상여금 나오면 조금 더 받을 때도 있었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뭐 BX에서 물건 사고 하니까 조금 싸게는 살았고 생활도. 집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근데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위축되는 거. 저는 군대에 계속 있을 생각이었으니까 네, 당시에는 네, 네. 내가 아 여기서 진짜요? 한 5년 정도 더 있어도 여기서 한 200 얼마일 테고 중사로 전역을 뭐 하신다든지.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장교니까 장교로. 네, 뭐 대위로. 소령 그렇게 생각했었죠. 당시엔 그랬는데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주변에서 취직을 하고 그 친구들이 받는 첫 번째 월급이 거의 저의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 되니까 그런 그쵸, 부분에서 그쵸. 오는 괴리감도 많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갭이 맞아. 느껴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 그쵸.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차고 나온 입장에서 네. 이분께 근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2년만 있다 나가는 네, 여기서 네. 2년 동안 꽉 돈 벌고 채워서 나가는 그냥, 거 예. 그것도 괜찮은 아니면은 것 같아요. 투잡을 권해요. 예, 지금 회사 다니시면서 투잡 하는 거? 웹- 투잡 안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런 자유로움이라면 충분히 경업금지 조항은 없을 것 같고요. 웹 퍼블리셔로서 뭐 본인께서 느끼셨던 부분들의 소회를 뭐 글로 남겨서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해서 버시는 게 강의를. 낫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의 같은 거 가끔 하시잖아요. 네. 어때요? 어때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왜냐면 저는 강의를 네. 그러니까 성인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 대상이다 보니까 너무 다 예쁘고 귀엽지만 장단점이 그쵸. 있어요. 그쵸. 네. 그 친구들도 장단점이 있고 맞아요. 학생들도 네. 장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당 일단 지금 우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사연이 네. 해보고 세분 소화율이 높지 않아도 오늘 뭐 하나 하나 더. 자유로운 흐름으로 그러면 우리 가고 있잖아요. 예. 일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네. 얘기를 일단 네. 하죠. 네네네. 신입사원들의 직장 만족도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봤는데 네. 회사에 만족하는 이유 1위 보셨어요? 네. 일에 대한 만족감. 일에 대한 맞추기 하려고 했는데 일에 대한 만족감이 1위입니다. 33.3%. 네. 우리 3명 중에 1명이 일 때문에 만족한다. 저는 아닌 걸로 결정이 났네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께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만족감은 꽤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에 대한 연봉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연봉이 중요하죠. 높은 연봉도 15%를 차지하는 15%. 근데 낮은 편 아닙니까? 모직군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이 설문조사 어디죠? 휴넷 영탁형 휴넷이죠.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봤을 MZ 때는 세대 분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여기 아무래도 내용도 신입사원 560명이니까 로열티가 높을 때 조사해서 확률이 높죠. 로열티가 높을 때. 회사에 대한 만약에 이게 그다음에? 2년차 사원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신입사원들의 회사의 평균 만족도가 36%가 만족한다. 네. 네. 보통이 31%고 만족하지 않는다가 17%밖에 안 되네요. 이거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로열티가 높은 상황에서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회사에서 한 거 진짜 아닐까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름까지 쓰라 그러고? 걷겠다. 건드라 그러고? 거의 뭐 공산당 스타일이었던 빅브라더, 믿지 빅브라더. 않아, 믿지 않아. 빅브라더. 아, 이거 참 위험하네. 아니요, 입사 네, 그래요. 3년 차 이하 신입사원이에요. 전 사실 근데 워라벨 근무 환경이 23, 그러니까 3등이라는 게 좀 놀랐거든요. 어허. 요즘에 이게 1등 아닐까 그러니까 싶은데. 제가 말하는 게 일에 대한 만족감이 이렇게 높다고? 제가 봤을 때는 IT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한 걸 수도 있고 이건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교사분들 뭐 이런 거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당황스럽네. 차쌤은 이직을 해보셨잖아요. 그쵸. 본인이 당시 이직할 때 가장 싫었던 거, 불만족스러웠던 건 어떤 거 있어요? 글쎄요. 불만족스러운 걸로 치면 뭐 오늘 계속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네. 장단점 가이니까요 저는. 네. 근데 글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잘할 수 있는 거는 조금만 하게 되고 제가 잘 못하고 아쉬운 부분들에서 전 장점을 극대화해 주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게 시기상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를테면 아까 뭐 첨삭 얘기 제가 아까 했잖아요. 대기실에서. 저는 페이퍼워크는 확실히 약했던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 있는 내용을 최대한 표현을 하거나 네. 직접 사람을 응대할 때에는 강점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주는 쪽으로 직무도 바꾸고 지금의 직업도 되지 않았나 그런 좀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 잘하시네요. 네. 저거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상여받은 날 조사했네. 그 위에도 만족감 없는 분들은 바빠서 설문 참여를 못한다. 맞아요. 와, 굉장히 진짜 소름돋는 행동감이다, 저것도. 분명히 이게 561명인 이유가 있는 게요. 분명히 1000명 내지는 이렇게 0단위로 그렇죠. 끊거든요. 그렇죠. 응답이 안 나왔기 561명은 때문에 뭐지? 응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맞아. 일자리 수까지 나온 거예요. 아, 제 역시 정확하게 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일에 대한 만족감이 지금 1등이라는 결과를 놓고 봐서 직무를 완전히 바꾸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면 저는 완전 추천인데 거의 비슷한 계열에서 오히려 일적인 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라 그쵸. 고민이 되실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본인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조건이 뭐였어요? 면접 질문 같은 얘기네요. 저는 근데 진짜 일에 대한 만족감 끝지 않아요? 네. 잡스원어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짝스 원원. 근데 저도 24세 시작을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그때는 꿈, 막 달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로열티 장난 아니고 막 이럴 때 시작을 했었죠. 왜 과거에 네.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지 않나요? 얼굴 I 빨개지지 was. You 저도 were. 그랬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맞아. 진짜 일자리만 그치. 있으면 저는 그때 뭐 전국 어디여도 뭐 제주도든 어디든 갈 수 맞아요, 있다는 특히 방송을 그렇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지방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지방에서 계속 살았고 맞아. 방송할 수 있다는 거 하나로 기분 좋게 맞아요. 생각했던 근데 것 그런 같은데. 거를 알고 있음에도 저희는 도전을 하거든요. 그쵸. 실제로 뉴스랑 이렇게 보면 프로페셔널하게 계속 한결같은 모습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오늘 이런 말들은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이게 진짜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네. 이런 척도 하고 뭐 이렇게 네, 네. 장난도 치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다 진짜로- 가짜입니다. 아니 진짜로 왜냐면 되게 내가 전날 스케줄을 알거나 네. 며칠 전에 뵀던 그 텐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딱 큐 들어왔을 때 되게 멋있게 소화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갑자기. 이 와중에 우리 강 면접 의원님이 잡혔대요. 면접 잡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어떤 면접인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진짜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네, 이분 비싼 네. 분들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 이분이 제일 비쌉니다. 맞아. 채팅을 처음만 주시면 그래요. 저희 여기서는 정말 모든 걸 다 알려드리는. 네, 맞아. 요한님 너무. 요한 씨 축하드립니다. 1분 자기소개 남겨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오. 근데 여기다 남기면 바로 스샷 찍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삼행시 이런 거안 1분 자기소개 하겠어요. 진짜 어렵잖아요. 1분 자기소개. 응. 우리 제가 지난주에 스텔라 쌤이랑 태성 쌤 모시고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했거든요. 1분 자기소개를 거의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우리도 1분 자기소개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맞아요. 하잖아요. 하고 항상 준비는 해놔야죠.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진 않으셔도 돼요. 틀만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1분 자기소개를요? 아직도. 지금 이직하실 생각인가 봐요? 아직 그게 고민을 아니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스 언어. 하시니까. 화이팅!
미안해요. 그게 완성 이런 게 없는 것 맞아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근데 맞아요. 그런 고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딜 가든 간단하게 자기소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전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런 거 못했고 시험을 볼 때도 완성을 못한 상태로 했던 것 본인의 같아요. 키워드는 뭐예요? 항상 1분 자기소개 그 딱 키워드 어그로가 있잖아요. 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건강 이런 거. 건강, 에너지. 에너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죠? 그렇죠. 에너제틱하게. 그런 얘기 했어요. 막 저는 비타민입니다. 이런데 표정 막 이렇게 이런 사람 꼭 있다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과 저기 소통을 1분 잘합니다. 자기소개 들어가면 좋을 거 추천해 주세요. 그러게 어떻게 요한님 봐봐요, 어떤 요한님. 일인지도 모르는데 네. 만드셔야 돼요. 요한님도 자기소개 만들어야 된다고.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좋아요. 게 네. 일단 삼행시 같은 거 안 하면 되겠죠. 강요한 삼행시 강해지자. 강요 요한아, 한 한 번만 고생해봐. 이거 하신 거 아니야? 와 대박. 다행이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하지 말라. 혐 별로. 하면 씨는 오케이. 안 어울리죠. 1분 자기소개 하지 말라 또 뭐 있어요? 이런 건 안 된다. 별로다. 저는 쫄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그 1분 첫 번째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쵸,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처음에 3초, 5초 동안 이 사람에 대한 각인이 다 된다는 맞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1분 자기소개를 할 때도 내가 좀 열정 있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안 보는 것 같아서 인사부터 시작이라잖아요. 다 보게 되잖아요. 맞아, 문 여는 처음에 것부터. 이게 어떤 애지? 경계하게 되고 근데 그 친구가 인사 잘하고 밝고 기본적으로 맞아. 웃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뭐 자세는 돼 있네 이런 느낌이 그렇죠, 또 드니까 진정성. 그런 측면에서 쫄지 말고 밝게 기분 좋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하는 텐션감을 일단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컨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요한님이 맞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나 그쵸. 어떤 궁금하네요. 건지 저희가 알면 진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두 분 같은 경우는 프레시하고 열정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열정이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대감이 없어요. 열정 쪽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를 알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나를 볼 때 나의 어떤 면을 볼까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남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열정적이지 않은데 억지로 맞아, 이거 텐션 중요한 끌어올려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타인이 보는 나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네네. 그쵸. 어떠세요, 민지 캐스터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신뢰감이라고. 키워드로 봐야죠. 진짜요? 네, 신뢰감으로 가야죠. 신뢰감이라는 키워드. 저는 어때요? 저를 키워드로 좀 보신다면? 저는 좀 뭐랄까 목표 그 이상? 뭐 이런 단어. 진짜? 목표 그 이상? 무슨 광고 저 카피 되게 같아요. 목표 그럴 그 이상. 듯한데, 말이. 빅토리아도. 그쵸. 이런 느낌? 좋네. 이런 느낌이에요? 목표 그 이상. 뉴스를 컨텐츠로 본다면 목표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저는 왜 신뢰감이에요? 일단 제가 적응된 게 있고요. 오래 봤기 때문에. 너무 근데 좋죠. 이제 그 민지 캐스터님 나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나를 고용해주는 제작진에게 네. 신뢰를 얻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신뢰를 얻으니까. 근데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뢰. 나를 믿고 써준다는 맞아. 거. 네. 그리고 어떤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여기서 이건 빅토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죠. 그쵸? 네. 민지캐스트 그런 거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지금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빅톤 아나운서님 나오시는 아침 뉴스를 봤어요. 6시 때. 세상 졸린 시간이잖아요, 사실. 막 일어나면. 네. 근데 처음 시작과 끝에 할 때 점점 이게 뭐랄까. 보는 사람도 텐션이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어요. 그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화이팅. 있다고. 화이팅. 예. 그래서 목표 그 오늘도 이상이다. 힘찬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끝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서 이 타이밍에 맞게 해주시니까 네. 그것도 되게 도움이 화이팅 해야죠.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데이터 분석가나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가신대요. 어떤 거죠, 저게?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한 타 부서에다가 이 모집군의 데이터가 이러한 서비스나 이러한 프로모션이나 이러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분석해주네. 지침해주는 네네, 그런 쪽에 가까운 일이고 개발자 직군을 하려다가 안 되면 이제 이쪽으로 선회하시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 전문가란 말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난 전문가다라는 표현 말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오히려- 잘해 이렇게. 예, 본인께서 너 뭐 돼? 진짜 맞아. 뭐, 그거네. 돼? 뭐 돼? 근데 이제 회사가 어디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굳이 이 회사까지 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하는가? 근데 아마 석사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우리 잡수원원의 석사분이 들어오시면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요. 죄송한데 제가 학사면 남아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시고요.
요한 씨, 요한님 석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삼행시가 선급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삼행시 막 해드리고 고등학생한테 하듯이 아, 했는데 혹시나 석사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석사 저희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겠죠? 학사겠죠? 저희 석사 그쵸.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저는 있어요. 진짜. 대학- 아, 그럼 됐네. 미안해. 미안해. 형 죄송해요. 아유, 제가 재수 삼행시 시키고 와. 석사 우리 삼행시 석사 선생님 모시고 강요한 삼행시 시키고 맞아요. 개발자 안 돼서 손했다. 맞아요. 진짜. 진짜 차단 대박. 아니 왜냐면 그 뭐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예. 역시 진짜 제가 전문가. 다음 주에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작진은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석사 학사 말고 식사는 어떠신가요? 대단하신데 방금님? 와 박수. 식사. 와. 저녁 식사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뭔가 하여튼 학식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본인? 저녁은 일단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왜냐면 바뀌었어요? 혼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텐션으로 갔다가는 혼밥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우육면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우육면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우육면 있어요. 맛있어요. 저녁 뭐 하세요? 영어를 하러. 영어를 하러 네. 가세요? 지금 일하러 또 가시는 거예요, 바로? 네, 공부하러. 공부하고. 공부하러? 영어 공부하러? 자, 저희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빅토 아나운서는 어떤 답을 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밥 먹을 생각은 딱히 없어요. 어. 일단 운동 가야 되는데 7시까지 가야 돼서 아마 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운동 마치고 그러네. 나서 운동 마치면 근데 저는 저녁에 한 6시 넘으면 원래 밥을 안 먹거든요. 아하. 다음날 저 새벽에 일어나니까. 네네. 그래서 보통 잡사는 날은 저녁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텐션이 그래서. 어제 퇴근하고 어제 출근하고 아침에 밥 못 먹고 네. 점심에 밥 못 먹고 아하. 점심에 뭐였지? 뭐 부동산 가야 돼가지고 뭐 그거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저녁을 잡수 끝나고 못 먹었고. 맞아요. 와. 어제 그랬죠. 그 영등포 구청역 쪽 근처 가니까 기사 식당 괜찮게 한 데 있더라고요. 어딥니까? 그 역 나오면 바로 보이는데 거기가 그 쌈밥이 맛있더라고요. 좋아. 여기 혼밥은 저 역시 기사식당 되게 제육볶음밥이에요. 좋아해요. 네, 맞아요. 빵근님 말씀 맞습니다. 기사식당 맛있는데 많아요. 맛있어. 맞아요. 저는 망원동에 만복기사식당이라고 오. 한강 저기 유수지 옆에 있는 건데 되게 어릴 때부터 갔어요. 네. 갑자기 기사식당 얘기를.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맛있어, 잠원동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잠원 고수부지 근처쯤 네. 가면 고수부지 중간에- 너무 옛날 말입니다. 아,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네, 한강공원. 제 나이가 잠원 있으니까요, 한강공원. 여러분. 그 일본어 표현이라서 제가 성급했던 것 네. 같네. 죄송합니다. 일본어 표현이라 미안합니다. 그럼 원래 정확하게 고수부지? 아니, 고수부지라는 말 자체가 그럼 일본- 뭐죠? 한강공원이라고. 한강공원. 네. 한강변 공원.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강공원 근처에 설렁탕이랑 돈가스 파는 집이 있는데 그 맛있어요. 설렁탕이랑 돈가스 기사식당. 같이 팔아요? 두 개 같이 메뉴 딱두 개. 신기하다. 와, 설렁탕 팔구나. 맛있어요. 맛있겠다. 설렁탕. 여기 옆에 이문 설렁탕이라고 되게 오래된 맛있는 데 있잖아요. 맛있어요? 네. 오. 엄청 안 오래된데. 오, 안 엄청 가봤어요. 오래됐는데. 은근히 여기 재직 중이신 분들이 근처 식당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안 먹고.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요. 그래요. 은근히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고수부지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우리말 그거 촬영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어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짚어주는 그런 건데 교정해 주신. 오늘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노래방에서 18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일본어의 잔재래요. 그래요? 진짜요? 늘 그냥 그게- 생활처럼. 와. 우리가 가부키 화장하는 네. 공연 연극을 일본 전통 그렇죠. 연극을 가부키라고 하잖아요. 가부키 어떤 공연에서 가장 재미있는 18가지의 이야기를 모아놓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뭐 가부키 명곡 18번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거기서 18번이 따와져서 와. 애창곡이라는 표현이 됐다는 가장 재밌고 잘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됐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유익한 그러면 유익하게 애창곡? 애창곡 애창곡. 그렇죠. 애창곡 정도로 선호곡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우리 맞아요. 5분 돼지국밥. 남았는데 돼지국밥의 어떤 얘기 서면도 좋아요. 맞아요. 돼지국밥. 부산 여행 간 적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막 맛집들 맛있겠다. 역 근처에도 돼지국밥. 많고. 돼지국밥 맛있죠. 저녁 먹어야 되나? 갑자기 배고픈데? 그러니까 운동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운동은 좀 늦게 갈까요? 운동은 가야죠 그래도. 달리시니까. 가죠. 가야죠. 애정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가야죠. 네. 가긴 가야죠. 지난해 못 가셨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랑 아, 같이 진짜요? 가야지. 지난주에 못 맞다. 가셨어. 그때 저희 우리 같이 식사한다고. 아, 진짜? 근데 그때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빅토의 우리말 나들이 코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를 어쨌든 하기 이분은 네. 그러면 어쨌든 지션치든 다니는 걸로 정리가 되나요? 지금 직장 다니는 걸로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이분은 직장을 일단은 다니시고 오늘 본인이 방송 원할 때 가는 걸로 그쵸, 그쵸. 하시고 어떤 얘기로 3분 정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 계획을 말할 수도 없고. 네, 저 이 관련된 얘기 좀 네네. 하려고
회사의 만족도, 신입사원들, 직업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네. 요즘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라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맞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워라밸이 좋다는 게 그냥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게 지켜지는 것 자체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워라밸을 챙기는 걸까요? 어렵나요, 그게? 제가 9시간 하는 게? 제가 어저께 이마트 현직자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예전엔 8시 반 출근, 6시 반 퇴근이었대요. 네. 근데 9시 출근, 5시 퇴근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퇴사를 다 하려다가 퇴사율이 급감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시간이 좀 더 늦게 출근하고 좀 더 일찍 나오는 그거 차이가 모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얘기 갑자기 좀 빅터 아나운서님 질문에 따라 떠오르는 걸 보면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재택근무가 되면서 재택근무 이제 코로나 때 네. 재택근무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저희는 재택근무 못 하니까 SNS에 재택근무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맞아.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엔 조금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출근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지더라고요. 좀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좀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편한 게. 근데 저도 개발자분들 아까 뭐 우리 강의원님도 계시지만 타부서와 협업이 굉장히 많은 쪽일수록 또 출근하시는 걸 또 선호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재택근무하면서 제 친구가 말해준 건데 제 친구네 회사는 재택근무를 안 한대요. 근데 본인들이 상대하는 업무 같이 하는 데는 재택근무를 하고 또 부서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그쵸, 달라서 그쵸, 그쵸. 제일 힘든 게 업무를 협조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한데 담당자가 오늘 해달라? 재택이라서 네. 연락 취해볼게요. 문자 남겨놓을게요. 이러고 문자 안 오고 막. 그렇죠. 다음날 전화했는데 안 받고 이번 주 내내 재택이시네요. 막 이런 식이라서 그런 거에서 맞아요, 되게 맞아요. 어려움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재택근무 부럽긴 해요. 재택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방송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아 재택 못 하죠? 뭐 맞아요. 페이스타임으로 뉴스 할 수는 없으니까. 뒤에 이렇게 막 배너 만들어 갖고 날씨 이렇게 뭐 맞아, 지도 맞아. 나오게 하고. 선물 뽑으시죠. 저는 강요한님 강유아님 맞아. 맞아요. 구두구두구두 드릴게요.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네. 잘 보고 오세요. 화이팅! 와, 오늘 우리 퀄리티가 좋다고. 이거 오늘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저. 그래요. 그래요? 딴소리 뭐야? 안 하세요? 저만 좋았어요? 아 저희 좋았죠. 좋았죠. 장단점이 있었던 장단점이 맞아,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었던 거였다.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요한님만 선물 드릴까요? 동환님 우리 선물 드린 적 예, 있나요? 글쎄요. 동아님 선물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퀄리티 좋다고 먼저 말씀. 너무 말이 안 되네. 퀄리티 좋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잠이 깨진 것 같아. 먹고 운동하는 네. 게 어때? 하루가 너무 모자란 감사드려요. 하루가 부족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선물 드리고 네.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같이 하면서? 같이 죄송한데 여기서 보조개가 너무 잘 보여서 제가 계속 보조개만 보면서 왜? 부끄럽게. 보조개가 너무 예쁘세요. 근데 여기서 안 보여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돼지같이 나와가지고. 아니 전혀. 무슨 소리를 돼지같이라니.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어. 아 진짜요? 어떠셨어요? 저는- 건강이잖아요. 네. 저는 뭐 네. 재밌었어요. 확실히 제가 말 많이 하니까 좋네요. 아, 주인공이 되시는 걸 그래요. 열심히 해야 좋아하시구나. 돼요. 네. 동환님 아직 아직 선물 선물이 안 왔대요. 안 선물이 안 왔대요. 왔다고. 동아 선물 안 왔답니다, 제작진. 아이고, 네. 그래요. 저희가- 민진이 이뻐요. 감성.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하면서? 저 너무 좋아요. 뭐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잡스 10이 너무 좋아하고 근데 좀 수다 떨면 끝나는 느낌? 그렇죠. 가끔은 아쉬워. 네, 맞아요. 맞아. 한 시간 너무 짧아. 맞아요. 이래놓고 사실 10초 뒤에 저희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우리 까먹으셨대요. 차쌤 주셨대요. 알아가는 거죠, 동아 씨. 우리 이제 끝내야 돼요. 우리 늘 새로운 차쌤이 마음. 장단점이 있습니다. 면접 장단점이 잘 있었다. 보고 오세요. 네, 면접 잘 보고 오시고요. 오늘 잡수원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내일 오후 5시. 동아